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4월 6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서울 하교울역 옆에 있는 무역전시장 세택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불교 박람회에 갔다가 제가 한번 꼭 뵙고 싶었던 명호 스님의 초청 법문도 듣고 스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아주 정말 좋았습니다. 또 반갑게 만나는 분들도 많았고 몇 분은 유튜브에서 저를 보아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얼른 몰라본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 스님은 인사를 하는데 처음엔 제가 몰랐는데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서 스님께서 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 100여 분의 스님을 상대로 강의할 적에 이틀 동안 단 한 차례도 강의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던 스님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못 알아봐서 그 스님께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병두의 근현대 불교사 이야기 106번째 순서로 북한 산성 안에 있는 중홍사 재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절은 30여 칸에 지나지 않았는데 북한 산성을 축성한 뒤 중건하여 136칸이 되었다. 총섭의 승영을 두었던 149칸의 사찰이었다. 앞쪽은 이 북한 산성을 쌓고 지켰던 성능 스님이 쓴 북한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뒤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또 그 저작 연대도 알려지지 않은 지리서인 동국 여지비고에 기록된 북한 산성 내 중홍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두 기록의 그 규모를 두고 10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당시 서울 근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고려 태조가 창건하고 고려 말 태고 보우스님이 주지로 주석했다고 하지만 중홍사의 정확한 창건 연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고려 말에 최영 장군이 이 중홍사 계곡에서 훈련을 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어느 때인가에 세워져 조선 중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오다가 숙종 때 북한 산성을 쌓은 뒤 산성 수비의 중심인 의승군의 본부로 도청섭이 주석하면서부터 규모가 커졌을 것이라 추정할 뿐입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북한 산성 수축 문제가 나왔지만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지만 소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 막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겪고서도 이 북한 산성을 수축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면 꼭 같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특히 청나라 쪽의 간섭이 심해서 설사 내부에서 의견 통일이 이루어져도 이 산성 수축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구의 침범이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성을 쌓아야 된다고 청나라를 설득해 결국은 산성을 다시 쌓게 되었습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아마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신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곱게 봐주질 않았었죠. 그 또 뒷얘기들도 많습니다. 자, 요건 사족이었었습니다. 두 차례 큰 전쟁을 겪으면서도 수도 방비 태세조차 제대로 갖출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 조선정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님들을 동원해 숙종시대에 북한산성을 쌓고 그 안에 승용사찰, 스님들이 지키고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지어 낮에는 승용사찰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스님들이 군인으로 주둔하면서 있던 사찰이죠. 낮에는 군인, 밤에는 수행자 역할을 하는 승군이 아니면 서울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니 이곳에 주석하는 도청섭이라는 소임은 요즘 같으면 수도방위 사령관 직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문인들이 중흥사 다녀간 기록에 보면 그 절 다락이라 그랬네, 벽장 안에는 그 무기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이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서울 방어를 책임지던 중흥사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894년에 화재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1902년 세키노 다다시가 찍은 사진에서 보듯이 전각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1904년 8월에 다시 화재를 당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뒤 소규모로 중창불사를 하였지만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의병전쟁이 한창이던 1907년 이래로 일본군 헌병 파견대가 이 중흥사에 배치되어 사찰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채 명목만 이어가다가 1909년에도 다시 불이 나서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1904년과 1909년에 계속 여기서 불이 나는 것도 글쎄 확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지게 됩니다. 일본군이 이곳에 헌병을 주둔시킨 이유는 이곳이 전략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갑오개혁 이후 해산된 승근의 후예들이 중심이 된 의병이 중흥사를 근거지로 삼아 활약했을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의 최정예 부대를 배치하였지만 의병을 상대하기 만만치 않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1904년과 1909년의 화재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의 그 활동 근거지가 될까봐 두려워한 일제의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있던 중흥사가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번창하던 시절에 웅장한 규모를 갖추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이 어엿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스님들과 더불어 밤을 새워 시를 읽고 옛 역사를 이야기하던 조선시대 중흥사의 전통을 살리는 특별한 템플 스테이를 진행하고 있어서 반갑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몇 년 전엔 그랬는데 요즘도 이런 템플 스테이를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구역의 전기 공급 용량이 부족하여 과부하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고 만일의 경우 불을 끌 수 있는 물인 소방용수 공급도 기대하기 어려워 불안해하는 대중들이 안타깝습니다. 이 북한산성 내 승용사찰에 대해서는 제가 10여 년 전에 북한산성과 팔도사찰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절판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